혹시 요즘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언제 이렇게 늙었지 하며 한숨이 나오던 순간 말이에요. 나도 예전에는 하는 말이 자꾸 입에서 나오고 새로운 걸 해보자는 친구들의 제안에도 이 나이에 뭘 하며 스스로를 가로막고 있진 않으신가요? 만약 이런 말들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부산에 사는 72세 김정순 씨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작년까지만 해도 무릎이 아프다며 계단 오르기를 꺼려했고 새로운 스마트폰 기능을 배우는 것도 내 나이에 이런 복잡한 걸 어떻게 하냐며 포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김 씨는 어떨까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산책을 하고 유튜브를 보며 요가를 따라하고 심지어 온라인 쇼핑까지 능숙하게 해냅니다. 김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여러분도 이 같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다음 건강 비결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을 시작합니다. 최근 노화 연구에서 밝혀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실제로 우리 몸의 노화 속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에서 21년간 3,500쌍의 쌍둥이를 대상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같은 유전자를 가진 일란성 쌍둥이들을 오랫동안 관찰했죠. 놀랍게도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다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쌍둥이는 실제 나이보다 10살은 젊어 보였고 다른 쪽은 10살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삶에 대한 태도와 노화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살아온 쪽이 세포 수준에서도 더 젊게 유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63세 박영희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박 씨는 5년 전까지만 해도 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라며 집에서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아파트에 사는 또래 이웃이 수영을 배우러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웃은 박 씨보다 5살이나 많았거든요.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 박 씨는 용기를 내어 수영장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물이 무서워 발차기 연습만 했지만 6개월 후에는 자유형으로 25m를 완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박 씨는 일주일에 3번씩 수영을 하며 수영을 시작한 후로 몸이 1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나이에 대한 수많은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기억력이 나빠진다. 60세가 넘으면 새로운 걸 배우기 어렵다. 70세면 이제 조용히 살아야 한다 같은 생각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과연 사실일까요? 연구 결과는 정반대를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현명해지고 경험이 쌓여 더 깊은 통찰력을 갖게 되며 인생을 더 여유롭게 즐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일대학교 백하 레비 교수팀의 획기적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을 2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긍정적인 단어와 부정적인 단어를 보여주었습니다. 지혜로운 경험 많은 성숙한 같은 긍정적인 단어를 본 그룹은 혈압이 안정되고 심박수가 정상 범위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무능한, 쇠퇴한, 쓸모없는 같은 부정적인 단어를 본 그룹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전반적인 건강 지표가 나빠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실제로 우리 몸의 생리적 반응까지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도 젊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여러 연구와 사례들을 통해 4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호기심을 잃지 않는 사람들. 서울에 사는 75세 최병철 씨는 70세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마우스 잡는 것도 어려워했지만 지금은 블로그를 운영하며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젊은 세대와 나누고 있습니다. 최 씨는 새로운 걸 배울 때마다 뇌가 깨어나는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모르겠다고 포기하는 대신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울 게 없다는 생각 대신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 나이 들면 몸이 아픈 게 당연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젊게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몸을 더 소중히 여기고 꾸준히 움직입니다. 대구에 사는 65세 이명자 씨는 60세에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동네 뒷산도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지리산, 설악산 같은 명산들을 정복하며 전국의 산악회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놀랍게 들릴 수 있지만 세계에는 더 놀라운 사례들이 많습니다. 일본의 미우라 유이치로 씨는 80세에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 세계 최고령 등반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는 2년 전 엉덩이 골절 사고를 당했고 등반 직전인 1월에는 심장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에 사는 다이애나 브리저 씨는 59세까지 소파에 앉아 과자를 먹으며 TV 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시작한 후 5km 마라톤에 도전할 정도로 활기찬 삶을 되찾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임종소 씨는 75세의 척추관 협착증으로 고생하다가 2018년부터 헬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WBC 피트니스 오픈 월드 챔피언십에서 2위를 차지하며 80세 몸짱 할머니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운동이 꼭 격렬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30분씩 걷기,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하기, 계단 오르기 같은 작은 움직임들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세 번째,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나이가 들수록 안전한 것, 익숙한 것만 찾게 됩니다. 하지만 젊게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새로운 도전을 즐깁니다. 광주에 사는 73세 김순분 씨는 손자가 피아노를 배우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김 씨는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지만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육아와 생계에 치이느라 그런 생각을 할 여유도 없었고 나이가 들어서는 주변의 시선이 부끄러워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70세의 용기를 내어 시작한 피아노 레슨은 이제 김 씨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연주회까지 여는 김 씨는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어린 시절의 꿈을 이제야 이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실패하면 어쩌지보다는 해보면 어떨까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하는 말은 더욱 그렇습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래, 늙으니까 안 돼 대신에 경험이 쌓여서 더 지혜로워졌어, 시간이 많아져서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나이가 들어도 젊게 살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첫 번째, 마음의 언어부터 바꿔보세요. 오늘부터 나 늙었어 라는 말 대신 나 성숙해졌어 라고 말해보세요. 내 나이에 무슨 이라는 말 대신 내 경험으로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해보세요.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라는 말 대신 중요한 것만 기억하는 지혜가 생겼어 라고 말해보세요. 시간이 별로 없어 라는 말 대신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야겠어 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정말로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매일 작은 새로움을 시도해보세요. 새로운 길로 산책해보기, 안 먹어본 음식 주문해보기, 모르는 단어 찾아보기, 젊은 사람들이 듣는 음악 들어보기, 스마트폰 새로운 앱 설치해보기, 평소와 다른 헤어스타일 해보기, 새로운 취미 동호회 가입해보기 같은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세요.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활성화됩니다. 세 번째, 몸을 조금씩이라도 움직여보세요. 헬스장에 갈 필요 없습니다. 과정이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으면 하기 싫어지거든요. 집안일을 할 때 조금 더 활기차게, 계단을 오를 때 조금 더 빠르게, TV를 볼 때 광고 시간에 제자리 걸음을 해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전화 받을 때 서서 통화하기, 이를 닦을 때 까치발로 서기, 요리할 때 음악에 맞춰 몸 흔들기,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릴 때 발목 돌리기 같은 것들도 좋습니다. 네 번째,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보세요.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만 만나지 말고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어울려 보세요. 젊은 사람들의 에너지를 느끼고 또 다른 연륜 있는 분들의 지혜를 배워보세요. 손주들과 함께 게임하며 놀아보기, 젊은 사람들과 점심 먹으며 트렌드 듣기, 동네 대학생에게 스마트폰 사용법 배우기, 세대가 다른 이웃과 취미 공유하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연령대와 소통하기 같은 방법들을 시도해보세요. 인천에 사는 78세 한복순 씨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씨는 75세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손자와 영어로 대화하고 싶다는 소박한 꿈 때문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 나이에 영어가 되겠어 라고 말했지만 한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30분씩 영어 단어를 외우고 유튜브로 발음을 연습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한 씨는 손자와 간단한 영어 대화를 나누며 해외 여행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씨는 나이는 그냥 숫자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배우고 싶어 하느냐, 얼마나 살고 싶어 하느냐예요. 예일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나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무려 7.5년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이는 금연,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체중 유지보다도 더 큰 수명 연장 효과입니다. 또한 하버드 의과대학의 신경가소성 연구에 따르면 60세가 넘어서도 뇌는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고 학습에 적응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도전적인 활동을 할 때마다 뇌의 회백질이 증가하고 신경회로가 재구성되어 인지 기능이 향상됩니다. 이렇게 과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몸을 바꾼다는 것을. 나이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실제로 세포의 노화를 늦춘다는 것을. 새로운 도전이 뇌를 젊게 유지한다는 것을요. 역사상 많은 위인들이 나이가 들어서 더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모차르트의 아버지는 60대에 음악 이론서를 완성했고 칠레의 시인 파블로 네루다는 70대에 노벨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김수환 추기경은 80세가 넘어서도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나이를 핑계로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지혜와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꿔나갔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는 여러분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늙었어 대신 나는 지혜로워졌어 라고 말해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가 생겼을 때 내 나이에 무슨 대신 재미있겠는데 라고 말해보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나이는 여러분의 마음이 결정합니다.
호기심 많고 도전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몇 살이든 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찬란한 시간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나이를 핑계로 꿈을 미루지 마세요.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이 소중한 오늘을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어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지혜만리를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